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네, 오늘은 24년 8월 29일이고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국방론편 꼭지를 하나 골랐는데요. 지금 UAE가 아랍에미레이트죠. 21년 말에 프랑스와 라팔을 80대나 도입하기로 계약을 했거든요. 그게 자그마치 지금 환율로 치면은 한 26조 원, 30조 원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계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첫 비행기를 아마 27년 정도에 받는 것으로 돼 있는데 그 계약을 취소한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서구 언론들이 거기에 대해서 쉬쉬하고 있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프랑스가 마크로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계약을 취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혹시 그들이 KF-21에 대한 어떤 관심, 21년에 계약할 때만 해도 라팔 계약할 때만 해도 KF-21은 뭐 초도 비행도 하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그 이후로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됐거든요. 이제 생산 들어가는 거잖아요. 라팔과 같은 4.5세대급으로 초기부는. 지금 KF-21을 계약한다면은 아마 라팔보다 최종 물량은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을지 몰라요.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마도 훨씬 우수한 성능으로. 그래서 프랑스가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이것이 계약 취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자,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이런 게 이제 기사가 나왔죠. 이거는 이제 그 메이저 언론은 아닌데 이걸 검색을 했을 때 이거밖에 안 떠요. 인터넷에서도 보면은 저기 뭐 유튜브 상에서도 보면은 인도나 그 외 제3지역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메이저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만큼 프랑스에는 타격이 큰 이야기고 정치적으로 예민한 부분이라는 거죠. 볼까요? 제목. 이 제목을 한번 자 유심히 뜯어보십시오. UAE가 26조 원 라팔 도입 계약을 취소했다. 예, 제가 유튜브 상으로는 프리징, 동결했다, 임시 중지했다, 이런 표현이 있었는데 이 기사는 취소라고 했어요. 이게 단의 선택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내용을 볼까요? 텔레그램 CEO가 풀려났음에도 취소했다. 자, 텔레그램은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건지 여러분은 아실 거라고 봅니다. 서방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죠. 러시아에서 주로 하는 거니까. 예. 그리고 정부 쪽에서 뒤로 작업하는 것을 허락을 하지 않죠. 요 이야기도 조금 이따 드려볼게요. 저게 그런데 그 본사라고 할까 주요 핵심 시설이 러시아에 있는 게 아니고 UAE의 두바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업자는 두바이 UAE 국적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프랑스에 자기 자가용 비행기로 들렀을 때 체포를 한 거예요. 예. 그 잠시 있다가 금방 풀려났는데 프랑스를 떠나지는 못하게 돼 있고 향후 어찌 될지는 몰라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압박이 많죠. 특히 이제 IT 업계 쪽에서는 언론 자유 탄압이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텔레그램이 불리한 입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왜 그런 어떤 지금 접점도 상당히 중요해요 앞으로.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석금을 내고 풀려 나왔거든요. 우리 돈 한 70억, 80억 정도 돈을 주고 풀려났는데, 그래서 이거는 오랫동안 잡아두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 압박을 받았다는 거죠. 프랑스 정부가. 어유 깜짝 놀란 거죠. 잡아놓고 나서. 그래서 풀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취소했다가 나왔다. 그래서 이게 취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취소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맥락을 봤을 때. 예. 자, 이 사람이 파벨 드로프라고 원래 러시아 태생이죠. 지금 39세고요. 원래 자기 형인가 동생하고 형제가 같이 러시아에서 우리 카톡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게 잘 됐습니다. 했는데 그 다음부터 뭐 경영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러시아를 떠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 군데를 헤매다가 UAE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텔레그램을 만들게 돼요. 그게 2013년, 14년이에요. 예, 그래서 두바이의 어떻게 보면 미래 산업을 상징한다. 또 두바이의 미래의 구상과도 일치한다.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는 도시 국가잖아요. 아주 조그만 국가란 말이에요.
거기서 혼자 모든 과학 기술을 다 해서 향후 미래에 대비한다. 불가능하죠. 소위 그래서 우리 송도 자유무역 도시처럼 전 세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틀을 제공한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그런 어떤 지적인 거점이 되겠다. 이런 계획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두바이 절대 UAE는 절대 뭐 멍청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선택을 할 때 보면은 거기에 상징적인 인물이었어요. 러시아에서도 적응하지 못했고 다른 나라 홍콩에도 가보고 여러 군데 했지만 아이디어는 있었단 말이에요. 젊은 나이잖아요. 지금 39살이니까 당시 2013년이면 20대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길을 UAE가 받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꽃을 피웠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두바이의 희망이고 상징이고 두바이의 대통령과도 엄청나게 돈독한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친구가 그를 잡아갔다는 거죠. 아마 두바이의 기별도 안 하고 잡았던 것 같아요. 자, 이건 국가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예전부터 두바이를 UAE를 약간 준식민지 비슷하게 취급했던 적이 있었고 지금도 프랑스군이 주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역할로 있죠. 우리 아크 부대도 거기 있잖아요. 즉 자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나라와 큰 계약을 해주고 우리 같은 경우는 원전이죠. 이명박 때 군사 협정을 맺은 겁니다. 그때 국회에 동의 없이 그걸 맺었다고 해서 큰 문제가 생겼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을 때 UAE가 발칵 뒤집혔죠. 그걸 파니까. 그래서 뒤로 수습을 했습니다. 결국 그건 유지되는 걸로. 즉 우리 부대가 거기 가 있는 것은 그들의 잠재 적국이었던 당시만 해도 이란이나 이런 나라들이 침공을 해올 때 우리랑 반드시 전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국이 자동으로 개입하게 돼 있는 거예요. 프랑스도 그런 목적으로 있었고 프랑스는 옛날 식민지 냄새가 좀 더 나는 단계부터 있었어요. 근데 UAE가 많이 발전했죠. 각성을 많이 한 부분이 있죠. 자, 이런 부분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지만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에 주한미군이 주로 어디 있었습니까? 서울 이북에 있었죠. 북한군이 만약 남침을 한다면 주요 진격로에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즉 북한이 남한을 치기 위해서는 미군과 붙지 않을 수가 없게 돼 있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거거든요. 우리 아크 부대나 프랑스 부대가 지금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걸 군사적인 안보에 관련된 문제고 파벨 드로프 같은 경우는 미래에 대한 부분이죠. 예, 그걸 손을 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엄청나게 발끈한 거예요. 그래서 취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그 이유뿐만은 아닙니다만은. 자, 여기 이제 똑같은 내용에 보면 핵심 내용을 제가 핵심 문단을 따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UAE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드로프의 체포는 UAE의 주권과 외교 관례에 대한 도발이다. 도발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도발이라는 단어를 어프런트라고 해서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이거는 자기들을 무시했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텔레그램의 드로프가 UAE의 미래에 어떤 느낌을 주고 있는지. 그들은 제2의 드로프, 제3의 드로프가 계속 안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직접 한다기보다는 나라가 작으니까. 그런데 그 상징을 잘라버린 거잖아요. 싹을. 프랑스가. 인정사정 없이. 프랑스와 자기들은 오랫동안 관련을 맺어서 비행기까지도 30.5치나 사주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또 나오지만 자이드 알 야한 대통령과의 특수적인 관계도 있다. 그래서 열받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우리도 우리 천궁2도 사가지고 하고 우리 지난번에 원료 수출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얼굴이 많이 알려진 인물이죠. 여기 제가 노란색 동그라미 안에 있는 인물입니다. 21년 12월에 프랑스랑 계약할 때 이건 엄청나게 큰 계약이잖아요. 26조 원이니까 그때 찍힌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이 날아갔다는 겁니다 이번에. 예. 그러면 자, 군사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도 그렇죠. 자, 우리 지난번에 차기 소총 하려다가 그게 저기 방산 비리가 있어가지고 일단 거기에 먼저 공급하기로 했던 거잖아요. 특수부대 쪽에다가. 근데 그게 물 건너갔잖아요. 그러면 특수부대는 총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옛날 쓰던 총 그대로 쓰게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외제 총기를 손에 쥐어졌잖아요. 그리고 차기 소총은 따로 개발하고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라팔이 2027년부터 들어와야 되는데 그 공백을 그냥 두느냐? 이걸 만약 취소한다고 했을 때. 그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작년, 재작년 미국의 발표로 인해서 30년대부터는 6세대 전투기가 나오게 돼 있어요. 라팔은 엄청나게 오래된 기체예요. 아무리 개량을 한다고 하지만 수십 년 된 기체란 말이에요. 끝물이에요. 특히 6세대 이야기가 확 나오고부터는 21년 계약할 때만 해도 6세대 이야기 없었습니다. 그때는 소위 F-35가 최고의 기종으로 평가받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 많은 것이 바뀌었죠. KF-21이 성공적으로 등장했죠. 이때도 우리가 주파를 던지긴 던졌을 거예요. 근데 아무 보여줄 게 별로 없는 거죠. 비행기 아직 나르지도 않았으니까. 지금은 다른 거죠. 예, 우리가 정말 개발진이 고생 많이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아주 깔끔하게 유례가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개발되고 있는 거거든요. 빠른 속도로. 예, 그 덕을 이번에 볼 수 있겠다. UAE는 우리나라 상황을 잘 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번에 거절이 아니라 라파를 취소했을 때는 그 구멍을 비워둘 수는 없는 거거든요. 다른 기종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언급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가지고 특히 국방과 관련된 부분이 비워둘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다른 기종에 대한 생각이 있다. 더 나은 가격으로, 더 좋은 성능으로, 끝물이 아닌 것으로, 천물인 것으로. 자, 그래서 이거는 아마 우리 국정원 쪽에서 하고 이미 이야기가 돼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업계에서 이미 이야기가 왔다 갔다 했을 수가 있어요 이미. 저는 그런 생각 감히 해보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제 UAE의 행태를 한번 볼게요. 그들이 어떻게 해오는지 무기 구매에 있어가지고 큰 손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보면 그 당시 MBC 보도인데 CNN이 이렇게 말을 했다. 프랑스 UAE의 23조 무기 판매, 지금 환율로 하면 26조 원, 27조 원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대부분 라팔이고 그 외에 뭐 헬기 몇 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미국의 복수라는 표현이 들어있어요. 이게 뭘까? 이번에도 라팔 구매 계약이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제가 본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것도 프랑스에 대한 복수예요. 예. UAE의 국제성,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을 잘라버린 거니까. 손을 댄 것이니까. 그것도 서방의 편에 서서. 예. 지금 텔레그램을 제일 미워하는 건 미국이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이 다른 데가 미국의 트위터나 X 요즘은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제한되는 영상들이나 메시지가 주제들이 거기서 다 거래가 되고 있고 주고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손대고 싶었던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때까지 UAE가 막아주고 있었는데 프랑스가 옆에서 싹 그랬다? 미국을 대신해서? 예. 지난번에 위키릭스 같은 거 하던 친구도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이름은 기억 안 납니다만 영국에서 대신 잡아줘서 미국을 보냈잖아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엔 프랑스에 복수를 했다. 그때 미국에 왜 복수를 했느냐? 그거 좀 이따 한번 알아볼게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프랑스가 왜 그를 잡을 수 있었느냐? 그가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인 제트 비행기로 프랑스 파리 인근 공항에 착륙하자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혐의는 있었어요. 주요 혐의는 뭐냐면은 텔레그램을 가지고 그 안에서 무슨 각종 범죄 행위를 하는데 활용이 된다. 그런데 경찰의 접근을 제한한다. 자, 이거는 텔레그램의 철학적 문제예요. 우리 SNS의 철학적 문제예요.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게 할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텔레그램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프라이버시를 다 존중해 준다. 예.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삼성폰은 암호를 삼성에서 풀어줬죠. 범죄와 관련해서. 아이폰은 안 풀어줬죠. 그런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가 맞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전화는 지금 사회의 그냥 기본적인 인프라죠. 그죠? 컴퓨터도 사회의 기본적인 인프라죠. 컴퓨터로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죠? 이 하단에서 저 극단까지 다 모든 게 가능해요. 그지? 컴퓨터의 잘못입니까? 인터넷의 잘못입니까? 아니죠. 자, 전화를 통해서 보이스 피싱 엄청나게 옵니다. 경고하고 조심하고 실제 당하는 사람도 많죠. 그렇다고 전화를 없애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SNS는 그냥 물과 공기와 같은 존재다. 그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다. 이거는 그냥 뉴트럴, 중립이다.
좋게 쓰는 사람 좋게 이용하고 나쁘게 이용한 사람 나쁘게 이용한다. 그걸 나쁘게 이용한다고 거기에 대해서 자유스러운 의사 표현을 막는다. 그거는 세상이 SNS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철학을 좀 관철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텔레그램이 이겨내면 그 방향으로 가게 될 거예요. 프라이버시란 부분에 최전선에 서 있는 게 텔레그램이에요. 근데 그게 마침 러시아 측에 서 있고 그 기지가 UAE. 그래서 이게 지금 크게 붙은 싸움이에요. 네. 여기 일론 머스크도 비판했죠. 이 친구 잡은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얽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UAE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절대 생각합니다. 마침 26조짜리 계약이 있었던 거죠. 대안도 있어 보이는. 계약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이 계약 잘못한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그런 계약이었기 때문에 잘랐다고 저는 감히 보는 겁니다. 네. 이 친구가 프랑스에서 잡혔던 이유는 자 여러 가지로 고소를 당했을 거잖아요. 국적이 러시아 국적이 있고 뭐 세인트 킷 앤 네비스 전 처음 들어봤습니다만은 저기 미국 밑에 그 자메이카 있고 뭐 이런 동네에 있는 조그만 섬나라고요. 그다음 UAE 국적을 갖고 있고요.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프랑스에 도착해서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기 국민이니까. 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검색을 하면 기사가 없어요. 라파를 검색하면은 이게 제가 찾은 거예요. 5시간 전, 18시간 전 최신 기사잖아요. 이 친구가 지금 프랑스 공항에서 잡힌 게 지난 금요일이에요. 토요일인가요? 토요일이네. 8월 24일. 5일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UAE가 유감 표명을 했고 계약을 취소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며칠이나 하루 이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기사화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고작 라팔로 검색하니까 나오는 기사가 이런 거예요. 마크롱이 세르비아에 라팔을 12대 수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근데 저 뒤에서는 80대를 잃게 되고 있는데 지금 거금 이거는 이 세상 어느 나라에 가도 엄청난 계약입니다. 26주짜리. 네. 우리가 지금 폴란드에 그때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무기를 수출하면서 기록했던 금액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전 세계가 깜짝 놀랄 수 있는 금액이에요. 그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잖아요. 왜 폴란드가 한국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미국 방산업체가 그냥 열 부글부글 끓었을 겁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무기 체계를 우리가 몰라서 팔았으니까. 그래서 폴란드는 미국이 하고 중복이 되는 무기 체계는 미국 것도 사주면서 우리 걸 샀죠. 즉 미국 걸 산 것은 우리 걸 사기 위한 그냥 대가로 지불한 거예요. 징검다리로. 왜? 우리는 기술 이전 해주고 그들은 오래된 체계고 기술 이전도 안 해줄 거니까. 네. 이런 판국인데 80대를 계약을 일단 중지했다.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보도가 안 나올 리가 없잖아요. 이거는 뒤에서 프랑스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는 건데 외교적으로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예. 근데 이런 보도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끝났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라팔 별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다. 21년 계약할 때보다 지금 22, 23, 24, 3년 지났잖아요. 많이 바뀌었다. 아까 바뀐 내용에 말씀드렸습니다. 6세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무기를 구매해서 느낌이 좋았던 한국에서 깔끔한 비행기를 하나 뽑아냈다. 최신 기종이다. 라팔은 플랫폼이 몇십 년 된 것이다. 그리고 라팔은 4.5세대고 프랑스 자체도 몇 달 전이죠. 6세대 전투기 개발하기로 독일과 함께 시작했다. 라팔은 40년까지 쓰기로 한다. 예.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자마자 구식 비행기가 되는 거예요. 다 들어오려면 27년에 초도분 들어오고 다 들어오려면 제가 봐서 30년도 넘어가야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6세대 전투기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KF-21도 6세대 충분히 갑니다. 그 시간이면. 왜? 다른 나라들하고 조율을 할 거니까. 시장에 같이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된 기체니까. 엔진 개발하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모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때 딱 걸린 거예요. 예. 자, 앞에 슬라이드에서 CNN이 UAE가 라팔을 산 것을 보고 미국에 대한 복수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이 좀 들어 있습니다. 자, 당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바이든이 아마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아프가니스탄에서 볼숭 사나운 모습을 보이면서 그 비행기 주렁주렁 매달리면서 떠나는 거 보셨죠.
우리도 그때 들어가서 뭐 우리 한국과 관련된 사람들 꺼내오고 데려오고 했던 그런 작전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정말 놀랬던 것은 이게 좀 우리가 균형적인 시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UAE와 사우디는 미국만 바라보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미국이 하자는 대로 다 해주던. 근데 거기에 이런 방구 사전에 말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들이 아프간에서 빠져나가는 허겁지겁 빠져나가는 거 보세요. 그래서 UAE와 사우디는 되게 놀랬다는 거고 그 힘의 공백이 생기자 중국이 들어온 거예요. 특히 UAE 같은 나라는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큰 지탱할 곳이 필요한 나라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반발로 됐다. 게다가 원래 그때 이제 F-35를 살려고 그랬어요. 라팔 전에. 그런데 미국이 그런 짓을 해놓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떤 힘의 공백이 생겼고 진공이 생겼고 중국이 그때부터 들어왔단 말이에요. 1대1로 사업 그런 걸로.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은 가지고 있지 못하던 5G 장비를 화웨이를 샀다. 그때 그게 미국에서도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F-35 팔아도 되나 제 나라에? 이런 이야기까지 오고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UAE가 폭발한 거예요. 아니 자기들은 우리한테 기별도 안 해주고 나가놓고 무책임하게 나가놓고 우리가 고작 인터넷 장비 어디서 산다 그러니까 그걸로 F-35를 못 사게 해? 아니 꼽다. 더럽다. 안 산다. 이렇게 라팔이 결정됐다는 이야기를 CNN이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복수라고 보고 있는 거죠. 예. 자, 라팔은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86년도부터 정도 생산된 기체니까 굳이 비교를 하자면은 뭐 F-16, F-15, F-16이랑 비슷하죠. F-16, 그리고 F-18, FA-18 요런 급의 비행기예요. 예. 뭐 F-15급의 비행기는 아니지만 그 시기는 그 시절에 만들어진 비행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기도 F-16 계속 개량했고 지금도 주력으로 쓰고 있어요. 그 다음 F-35가 나와서 지금 폭망을 했고 주력으로서 역할을 못 해주고 있죠. 그래서 현재 미국 공군의 주력은 F-16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부상, 다시 러시아의 회복 이런 거에 이제 위기의식을 느낀 미국이 30년 초까지 6세대 전투를 개발하겠다고 재작년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들어간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F-35 생산량을 줄이고 있어요. 그건 돈 먹는 하마예요. 예. 성능은 완벽하지 못하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트럼프가 그때 재임 기간에 이야기했었잖아요. 돈 먹는 하마라고. 왜 이런 바보 같은 비행기를 만드냐고. FA-18 사는 게 훨씬 낫겠다. 실제적으로 지금 주력이 아니에요, F-35는. 그럼 우리 허상해. 언론의 마사지에 의한 우리의 환상이에요. 그래서 그때 UAE도 아마 뒤에 잘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F-35 그랬네. 예, 라팔 선택이 좋았겠다. 4.5세대. 예. 자, 프랑스 다수에서 개발한 거고 대당 그때 가격을 감안했을 때는 라팔이 훨씬 비쌌어요. 이거는 뭐 이제 기체 가격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가 이제 다 포함된 거죠. 어쨌거나 대당 도입 가격이 라팔이 훨씬 비쌌더랬어요. 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개발 시작도 안 한 개발을 하고 있던 F4 버전, 최신 버전이에요. 지금 생산에 아마 들어간 것 같아요. 한 1, 2년, 작년부터. 80대 사는데 2027년부터 인수를 시작할 예정이고 이게 한 21조 원, 21년 기준 환율입니다. 그 다음 카라칼 헬기를 12대, 이거는 1.2조 원밖에 안 되니까 뭐 비중은 아주 미약하죠. 이렇게 계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계약을 하고 보니 세상에 많은 이제 구도가 바뀌게 된 거죠. 예. 자, KF-21은 금년부터 생산된다고 봤을 때는 2024 또는 2025년, 에 대응하는 플랫폼 기체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체 중에 가장 최신형이에요. 6세대 기체 나오기 전까지는. 즉,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은 6세대급, 뭐 5세대, 6세대는 차이가 네트워크 전장, 그리고 이렇게 무인기 공동 전투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5세대, 지금 우리는 5세대 없이 바로 6세대로 가게 될 것이고, 거기를 필요한 기반 기술들은 다 있고, 스텔스 포함해서 엔진도 지금 국산화하고 있는 것이고, 무인기도 다 됐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빨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기 기술을 한 20년 전에 이미 다 확보를 하고 무인기를 가지고
항모에서 2차 캄까지 다 가능했지만 그 기술을 죽였어요. 자, 죽인 이유는 뭐냐면 제3의 업체가 들어온다는 부분이 있고, 또한 무인기의 기본은 저렴함이에요. 유인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 빨라요. 테스트하는 과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판을 두드린 겁니다. 아, 이 시장을 가면 안 되겠다. 유인기 시장이 계속 머물러야 되겠다. 즉 뭐냐, 미국이 차세대 기동 헬기 개발하겠다 그러니까 동축 반전 로트에 항속거리 훨씬 길고 훨씬 빠른 거 개발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잉에서 아파치 계속 개량해서 이거 사라고 계속 압박 넣잖아요. 우리한테도 우리 샀잖아요, 또 좀. 그런 겁니다. 자, 그런 점에 봤을 때 6세대 전투기가 지난 계약하고 3년 사이에 갑자기 대두가 됐고, 라팔은 들어오자마자 바로 중고 비행기가 될 처지에 있는 거죠. 최신 비행기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라팔 S는 최신 기종이지만 프랑스마저도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고 나섰잖아요. 왜? 미국이 한다 하니까. 영국, 이태리, 일본 손잡고 한다 하잖아요. 30년대 초중반 되면 나올 거예요. 원래 우리는 30년대 중반 후반을 예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그래서 바로 6세대로 넘어가야 돼요. 여러 가지로. 윤석열 정부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계획대로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에 새로운 매력 포인트가 생긴 거예요. 지금 인도네시아 건 잘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이미 접촉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한테 운을 안 띄워봤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UAE가 이런 결정하기 전에. 안타까워하고 있었어요. 라팔을 이렇게 비싼 가격에 사게 되는데, 아, 그때 F-35 때문에 우리가 홧김에 너무 깊은 생각 없이 결정을 했었구나. 근데 그때는 초이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중국 비행기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검증이 안 됐으니까 러시아 비행기를 살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미국 비행기를 F-35를 제외하면 살 수 있는데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산 거예요. 근데 지금 옵션이 많아졌고 여기에 대해서 한국에 우리 이제 천공2 도입하면서, 그리고 사우디도 우리한테 여러 가지 사갔잖아요. 그게 다 UAE가 다리를 놓은 거거든요. 천공2 써보니까 괜찮더라. 사우디도 사라. 이게 최고다. 우리 방산업계에 대해서 잘 아는 거예요. 방산 기술 수준에 대해서. KF-21에 대해서 모른다고 말하면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이야기한다. 네. 자, 이 보면은 라팔에 대한 정보인데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온 건데 1986년부터 생산됐어요. 오래된 기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개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생산된 게 259대, 2023년까지. 자, 이런데 생각보다 적죠. 그죠? 네, 생각보다 적은데.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KF-21을 몇 대 생산하느냐, 우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항모용이 있어야 되고 공군용이 있어야 되죠. 지금 4.5세대, 그 다음 6세대용으로 또 나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산이 서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언질이 업계에 갔을 거예요. 그래서 엔진 국산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몇 대 안 만들 거면 그 엔진 가성비가 안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직접 엔진을 개발하고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은 외국에서 그때까지 우리한테 주던 뭐 OEM으로서 엔진 조립하고 생산하는 거 그게 끊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자,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내수 시장의 기본 선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거예요. 업계도 그렇고 정부 기획하는 쪽에서도. 그래서 이건 생각보다 적다. 자, 이때까지 260대가 채 안 되는데 UAE가 80대를 사준다. 3분의 1이잖아요. 엄청난 물량이에요. 이게 날아가는 거예요, 통째로. 자, 프랑스의 다소 같은 경우는 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살림살이 요새 넉넉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6세대 전투기 개발하는데 쓰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겠죠. 그거 물 건너간 거예요. 이거 6세대 개발에 차질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들이 보도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될까봐, 보도를 하면. 근데 확정될 것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자료를 정리하면서 생각한데. 자, 그래서 이 UAE가 쇼핑을 하는 데 있어서 눈썰미가 있습니다. 중동국과 석유로 쉽게 벌은 돈 가지고 펑펑 이거나 사재끼고 저거나 사재끼고 이러지 않습니다. UAE가 사우디보다 나아요. 사우디가 UAE 참고를 많이 해요. 그래서. 자, 제가 기억나는 것만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리가 보잉 E7, E737, 우리 피스아이인가? 몇 대 들어와 있죠. 이거 2차 사업을 했는데 우리가 이거 도입 안 하기로 했어요. 국산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거의 핵심은 레이더거든요.
예, 공중 조기 경보기죠. 그 레이더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A사 레이더 방식의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요. 또 A사 레이더가 되면서 우리 같은 환경에 이렇게 큰 기체가 필요가 없어요. 사브처럼 비즈니스 젯 크기면 충분해요. 예. 그리고 UAE도 이 비행기를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취소를 했어요. UAE도. 우리도 이거를 계속 도입 안 하기로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많았다. 고장이 많이 났다. 글로벌 호크랑 똑같아요. 고장이 많이 났다. 미국 공군도 채택하지 않았던 기종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야, 저 정도면 우리가 우리 레이더가 훨씬 낫겠다. 지금 그런 것은 여러 군데서 관측이 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레이저 무기. 우리가 미국보다 잘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F-16 같은 경우에 옛날 관련된 세미나 자료 같은 걸 보면은 A사 레이더로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가지고 있는 몇백 대를. 그런데 그 A사 레이더하고 전자전 장비, 즉 A사 레이더가 되면은 A사 레이더 자체가 전자전 장비에 강력한 방해 전파를 내는 용도로서 전자전 장비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게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A사 레이더가 나오면서 그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자전 장비하고 레이더하고 통합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미국에서 버벅거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관련 업계에서 LIG에서 그거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게 길을 열어달라 이런 표현을 공식적인 세미나에서 했다고요. 네. 자, 그래서 UAE가 알아본 거예요. 이거 미국도 안 사네. 한국에 샀는 거 살펴봤더니 이게 문제가 많네. 계약했다가 취소한 거 아니에요. 눈썰미가 있다는 겁니다. 반면 22년 1월에 이거 우리 4조 원어치 사갔죠. 예, 천공투 이때만 해도 엄청난 그 수출권이었습니다. 예, 폴란드 전까지는. 자, 이때 천공투를 샀고 그때 이스라엘의 미사일도 검토를 했고 미국 패트리어트도 검토를 했고 프랑스, 이태리 아스터도 검토를 했어요. 경쟁 모델. 근데 우리 걸 선택했어요. 예. 그 석유 부국이 단지 가격만 보고 우리 걸 선택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자, 또 하나 확인되는 것은 이때 써보니까 좋아서 사우디까지 권유가 돼서 사우디가 물어봤을 거잖아요. 사우디하고 UAE는 관계가 되게 돈독해요. 사우디까지 천궁2를 사가게 만든 거예요. 즉 거꾸로 이야기하면 천궁2가 이게 이들 경쟁 기종들보다 경쟁 미사일들보다 훨씬 훌륭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은 자, 그러면서 우리 KF-21에 대한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같은 4.5세대예요. 라팔이랑. 물론 가격은 훨씬 저렴하겠지요. 근데 라팔은 4.5세대에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4.5세대가 시작이에요. 앞으로 몇십 년간 가는 플랫폼이에요. 어디가 더 관심이 생기겠습니까? 근데 마침 울고 싶은데 프랑스가 뺨을 때려주네? 이랬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또한 이거 23년 2월에는 그때 우리 이제 FA50이나 T50을 팔 수 있을까 기대를 좀 했었는데 자, UAE라는 나라가 어떤 균형 감각을 가지고 하는 거죠. 중국하고 손을 잡은 거죠. 중국과 훈련기를 사준 거죠. L15 훈련기를. 그때 12대 정도 사고 추가로 뭐 30여 대 더 살 수 있는 옵션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요. 예. 자, 이런 식으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정치 외교적인 부분까지 감안해서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라팔을 빼고 중국 비행기를 사겠느냐? 그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저는. 검증이 덜 됐다고 보거든요. 예, 훈련기는 모르겠지만 러시아 비행기를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부담스러울 거예요. 러시아는 간절히 바라겠지만 프랑스한테 딴지를 놓고 러시아나 중국 걸 사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 그러면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느냐? F-35에 대한 기대는 그때 정말 안 사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반대로 선택했던 라팔도 얘도 잘라야 되겠구나. 그럼 서방권에서 남은 기종이 뭐가 있느냐? KF-21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이런 전체 맥락을 봤을 때 물론 이건 제 생각이죠. 예. 실제 계약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
일단 그 UAE의 분노를 봤을 때 그들은 무시한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프랑스한테. 그래, 정말 잘 걸렸다. 그리고 마침 기체도 장래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최신 기종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착할 때쯤 되면 최신 기종이 아니고 90 기종이다. 4.5세대하고 5세대도 아니고 6세대 전투기가 바로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KF-21은 가격도 훨씬 저렴할 뿐더러 6세대까지 커버한다. 앞으로 몇십 년간 쓸 수 있다. 즉 UAE의 공군의 수준이 전 세계 탑 공군과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거기서 우리가 뭔가 기술이라는 부분도 다른 나라의 전례를 봤을 때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천궁 같은 거, 천궁2나 그다음 뭐 아크 부대 그 외 한국과의 협력 관계를 봤을 때 뒤를 잘 챙겨준다. 나몰라라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이 향후 어떤 수준의 나라가 될 것이냐, 지명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을 한다. 그래서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안배를. 자, 거기서 밀리지 않는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UAE는 눈칫밥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가 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반도의 위상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안정적일까 불안정해질까? 이런 계산 다 두드려 봤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봤을 때 국가 간의 큰 계약을 할 때 있어서 특히 비행기 계약 같은 경우는 거기서 뭐 성금을 주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계약금 같은 거를. 그렇지만 주 계약은 비행기가 들어올 때 돈을 준다. 맞잖아요. 늦어지는 경우가 워낙 많으니까 계획보다. 근데 미리 돈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은 내가 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에 취소를 하는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우리도 F-35 취소할 수 있다. 제가 보기로는 2027년, 28년 요때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윤석열이 5년을 다 채운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반대 성향의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때 됐으면 F-35 프로그램이 더 망가져 있을 거예요, 지금보다. 만약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더더욱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F-35 구매를 취소하는 명분을 만들기는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은 생색내기용으로 몇 대 사줄 수는 있어요. 아파치 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자, 그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국산 무기를 미국 무기보다는 국산 무기의 도입 시기가 늦어지거나 생산 대수가 지금 적어지고 있거든요. 그 돈이 이거저거 합치면 10조 넘어가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